546번부터 일단 봅시다. 지난 시간에 뭐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싹 정리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부등식, 부등식은 할 얘기가 더 많이 적기는 하고 조심할 것만 또 정리를 하게 될 텐데 일단 만난대. 그지? 만난대. x는 k가 만난대. 일단 한 놈은 뭐 그래프로 갈 필요는 없기는 한데 일단 한 놈은 밑이 4짜리 0,1을 지날 거고요. 한 놈은 밑이 2짜리 밑이 2짜리 일단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자. 밑이 자리가 이렇게 생겼을 건데 이거는 2의 x승.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당겨주세요. 얘가 하나, 둘.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생겨있을 거다. 그렇지? 맞죠? 0 넣어주면 4 나오고 좀 많이 클 거야. 그때 어쨌든 x는 k가 만나는 이라고 했어. 누가 더 위에 있겠어? 일단은 당장은 2x승이 더 위에서 보입니다. 정확하게 2x 플러스 2승. 근데 아닐 수 있잖아. 왜? 이 녀석은 밑이 더 크거든. 그럼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역전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때 x는 k와 만나는 게 두 개가 생길 수도 있잖아. 맞죠? 둘 중에 뭐가 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일단 이거는 만나는 점의 좌표 x가 k니까 결국 fk를 찾아주면 뭐다? 4의 k승일 거고 g의 k를 넣어보자. 그럼 뭐야? 2의 k 플러스 2승일 거야. 다시 말하자면 둘 중에 누가 큰지 모른다고. 맞죠? 그래서 둘이 뭐 해보는 거야? 일단 빼보는 거지. 맞지? 첫 번째, 만약에 4의 K승이 더 크다. 그래서 4의 K승에서 2의 K 플러스 2승을 뺐어. 그게 뭐가 되도록 하면 돼? 32가 되면 됩니다. 맞나요? 그런데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뭐야? 2의 K 플러스 2승이 더 큰 거야. 여기서 4의 K승을 뺐을 때 32가 될 수도 있거든. 또는 얘가 마이너스 32가 된다라고 해도 좋고. 어쨌든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뭐야? 누가 봐도 치환형이다. 맞죠? 하나는 2의 2K승, 하나는 2의 K승. 그래서 이 녀석도 둘 다 2의 K승을 T로 채를 해보자. 그러면 요 식은 뭐가 됐나?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 마이너스 32가 0이 된다. 4, 8, 32 마이너스 붙여주면은 T로서 가는 것은 일단 마이너스 4도 되고 8도 되지만 양수가 된다. 왜요? 2의 K승이니까. 그래서 K는 3이 됩니다. 여기서는. 근데 두 번째 여기서도 한번 가볼까? 얘도 똑같아. 2의 K승을 T로 채를 한번 해봤어. 그럼 위에는 요 식이 뭐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t제곱.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t제곱. 얘는 플러스 4 곱하기 2의 t승. 우변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승. 그리고 우변에 32, 양수 32가 기다리고 있었죠. 요거 인수분해 해보자.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판별식을 써보면은 4 마이너스 32, 음수네. 더 이상 0이 되도록 하는 t가 아예 존재를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거지. 됐음? 끝. 답은 3. 여기서도 근데 나올 수 있었다. 그렇게 나왔다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뭐 모든 K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도 물어봤을 수는 있겠다. 그치? 끝! 다음. 자, 557번 갑시다. 얘가 서로 다른 두 양실근을 가져주세요. 자, 일단 뭐야? 방금과 똑같네. 뭐? 치환형. 누가 봐도 치환형. 맞죠? 자, 그래서 갑니다. 5의 x승을 우리는 뭐로? t로 치환을 잠깐 해볼까? 그랬더니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5 빠지는 거 조심하고 5t 플러스 k가 됐어요. 요 녀석이 무슨 승을 가지면 돼? 이걸 따지면 된다. 맞지? 자, 상윤아. x가 양수라 그랬어. t는? 아니죠. 1보다 커야지. 5의 x승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겨있잖아. 0,1을 기준으로. 양수가 들어가면 y는 1보다 큰 놈이 나와야지. 그래서 t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일단 양수일근이 서로 다르다. 그럼 여기 t도 서로 다르다.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뭐 하도록? 1보다 크도록. 그래서 무슨 유형이 됐어? 근의 분리가 됐죠. 그래서 뭐 한다? 근의 분리 유형은 어떻게 풀라고 했었죠? 반드시 함수로 먼저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해석된 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그려요.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면서 찾을 수 있는 함판축. 요게 이제 근의 분리 풀이잖아. 수학 상 때 배웠던. 그래서 근의 분리 넘어가 보면 뭐다? 함수를 일단 만들어 가볼까? 초록색으로 풀자. 좌변을 그래서 ft라고 잡고 우변을 y는 0이라고 잡아주면 이 ft라는 2차 함수와
이 x축이라는 함수의 교점이 가라고 할까? 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의라고 해야겠다. 두 개의 교점이에요. 모두 다 어디에 있다? 1보다 큰 곳에 위치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x는 여기서 말하는 크다 작다는 근, 즉 t 값이니까 t 값이 뭐야? x 값에 해당해 있죠? 뭐? 더 오른쪽에 있다. x 값이 더 크다는 거는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뭐 한다? ft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그러면서 누굴 그려주세요? x축이라는 함수를 그려주세요. 두 개의 교점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교점이 둘 다 어디에 있다? 1보다는 오른쪽에 위치하도록. 그럼 1이 더 왼쪽 여기 위치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세 가지. 누구? 함, 판, 축. 함이 뭐예요? 함수값의 부호, y값의 부호고 판은 판별식이고 축은 축의 위치. 그래서 함수값 어떤 y값을 보고 싶은데 x값을 대입을 할 수 있는 게 1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1을 넣었더니 올라가 버렸네. f라는 함수에 1을 넣어주세요. 슉. k-4입니다. 그게 어디? 위로. 즉 양수가 되시오. 하나. 두 번째 판별식. 뒤로 가면 되겠죠. 25-4k가 나옵니다. 얘가 뭐가 되시오? 또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 또는 서로 다른 두 실근. 어쨌든 뭐다? 양수. 그 다음에 축의 위치. 축은 원래 이제 찾아야 된다. 그래서 2분의 5가 1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만족하니까 볼 필요는 없어진 거지. 근데 여기도 미수 K가 있었다면 그것 또한 K의 범위가 될 거야. 알았나요? 예. 겹치는 K의 범위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얘는 4보다 크다. 얘는 4분의 25보다 작다. 그때 문제에서 뭐? 정수 K의 개수. K로서 가능한 것은요. 5 가능하고 6 가능합니다. 답은 몇 개? 2개. 2번. 이렇게 될 거야. 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을 좀 받을 건데 이 영상 끊고. 왜 안 넘어가? 같은 유형이네요. x에 대한 지수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자, 똑같은 문제다. 일단은 치환형이다. 맞죠? 치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 t의 범위. 내가 t로 바꿨다면 t의 범위. 잘 생각해서 풀어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뭐가 반복된다? 2x승이 반복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t로 치환을 해봤어. 그럼 주어져 있는 방정식이 일단 앞에 거는 t제곱 뒤에 거는 마이너스 2 붙는 거 조심하고 a-4에다가 t가 됐고 플러스 2a가 됐습니다.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거나 하면 인수분해로 푸는 게 제일 심플하다. 알았죠? 인수분해 되면은. 근데 인수분해가 되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이 녀석에 대한 얘기로 바꿔줄 건데 자, x가 얘보다 크다 그랬어. x가. 그럼 t는? x가 1보다 크니까 t는 2보다 커지는 거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것도 역시 근이 불리인 게 보였으니까 아까처럼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한 판 축 찾아주는 거지. 그래서 그래프부터 만들어 줄까요? F 없죠? 이 녀석들 또 FT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이 FX라는 FT라는 함수가 이 Y는 0이라는 함수의 두 개의 누구 근은 교점으로 바꿔 읽어주면 됩니다. 교점이 모두 2보다 뭐 하세요? 크다. X값이 큰 거니까 더 오른쪽에 있다. 라고 해석을 하고 그거에 맞는 그래프, 그림을 그려주는 거지. FT라는 함수 역시 T에 대한 2차 함수고요. 최고책에서는 양수입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두 번째 X축이 존재한다 또는 T축이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 만나는 두 교점에 대한 얘기야. 두 교점이 모두 다 뭐 하세요? 2보다 오른쪽에 있으세요. 그러니까 2가 여기 찍혀 있는 거지. 그럼 너희들은 역시 이걸 또 보면서 뭐 읽어주는 거야? 한판축 3개 읽어줍니다. 함수값 2를 넣었더니 올라갔죠? F에다가 2를 넣었더니 뭐 나오냐? 마이너스 2a에다가 20? 그게 양수가 됐고 두 번째 판별식. 판별식을 풀어주니까 4분의 D로 가면 되겠다. 그쵸? 짝수 공식. 그래서 a-4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4배 하지 말고 그래서 요거 정리해주면 a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a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 됐습니다. 얘가 뭐 해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되죠.
아까 문제는 컸는데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한 이유, 아까는 서로 다른 두근, 이번에는 그냥 두근. 서로 같은 두근일 수도 있으니까 중근 포함해야죠. 그래서 28 마마 해주면은 A 값은 일단 8보다 크거 나왔습니다. 2보다 작거 나갔습니다가 나왔고요. 여기서 이것도 찾까 A는 10보다 작은 거죠.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마지막 축방. 축의 방정식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축방 찾아줍니다. 축이 어디예요? T는 A-4야. 그래서 너희들은 A-4가 2보다는 오른쪽에 있네. 축에 해당하는 A-4가 누구보다? 2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A는 뭐보다 작다? 아니네. 크다? 6보다 크다. 그래서 이 세 개가 동시에 성립하는 범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래서 A는 이 8보다 크고 낮고 10보다 작다가 답인 거야. 범위를 찾아주면. 정수의 개수니까 2개. 또 2개. 답은 2번. 알았어요? 8과 9. 여기까지. 역시 정리해주세요. 일단 되게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이긴 하다. 그쵸? 좌변. 일단 로그 2개가 더해져 있는데 밑이 똑같아. 그럼 하나의 로그를 합치면 되고 우변 5. 5를 좌변에 있는 로그와 비교하려면 저 5가 다 항함수도 아니고 뭐 그냥 로그 값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끼리 비교? 진수끼리 비교하면 된다. 맞죠? 뭐 해도 되고 또는 우변은 그냥 5를 5로 그냥 둬도 상관은 없고 어쨌든 좌변부터 정리를 해주게 되면 하나의 로그를 합쳐봅시다. 로그 2 밑이 로그에서 진수가 둘이 곱해지면 돼. 자, 근데 여기서 뭐야? 이게 5가 나왔다는 얘기는 로그 2의 2의 5승. 즉 얘가 32가 됐다는 얘기지. 맞죠? 그럼 좌변 다시 한번 쓰자. 뭐야? x 플러스 4에다가 p 마이너스 2x를 곱한 거야. 그게 32가 되도록 하는 x가 일단 존재하래. 여기가 됐죠? 자, 그래서 좌변 전개점 할까요? 어우, 씨.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p 마이너스 8x 플러스 4p 우변은 32. 자, 한쪽으로 이항할까요? 그래서 2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로 바꾸고 p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플러스 32 마이너스 8p 4p 얘가 0 된다. 이걸 만족하는 근이 일단 존재하면 된다. 여기까지 상위시 됐음. 여기까지 됐음. 이거 일단 근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요. 되겠지? 제발. 4로 묶어주면 8-p입니다. 뭐 둘 다 마이너스 붙을지 모르니까 일단 마이너스 해놓고 여기에 적당한 배수를 했을 때 더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8이 되도록 인수분해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되겠지? 안 되니? 아, 얘 2배를 하면은 안 되잖아. 내가 혹시 잘못 쓴 건 아니겠지? 아, 제대로 썼어. 그럼 또 다르게 풀어야 되네. 인수면 안 되는 거 맞죠? 그지?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 나와버리니까 안 되는 거 맞죠? 아이, 어쩔 수 없다. 가자. 요 녀석을 만족하는 근에 대하여 있는 점지를 판단을 하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단순하게 판별식 하고 풀면 되는데. 안 되지. 왜? 마지막에 따져야 되는 그 근각, 밑과 진수의 조건 때문에. 저것 때문에 지금 내가 함부로 못 해가지고 인수분해가 되면은 제일 좋다라고 한 거거든. 보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저 부등식의 범위를 먼저 써야 되나?
일단 저기 밑과 진실 조건에서 x는 일단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되고요. x는 2분의 p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다 여기에 있어도 돼. 그러면 말 그대로 두 근이 나오는 거지. 근데 한 근만 이 안에 있어도 되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각각 다 따로따로 풀어버리면 이게 뭐냐, 너무 귀찮아지니까. 지겨운 게 아니라.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이거 자체에 해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여기서 해가 존재하지만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 그래서 해가 없는 경우를 찾아줘. 그래서 전체 범위에서 전체 실수의 범위에서 해가 없도록 하는 p의 범위를 빼버리면 p의 범위가 다시 나오겠지. 그게 해가 존재하도록 하는 범위 아닐까? 뭐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거든. 뭘 쓸까 지금 내가 고민 중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축이 어디지? 4분의 P만 8? 아씨, 이것도 이상한데? 한 근만이 혹은 두 근이 모두 다 이 범위에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아, 지금 내가 생각하는 건 너무 귀찮은데. 그냥 가자. 일단 그래서 1번 이걸 만족하는 거는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4와 2분의 P 사이에 있다. 두 번째 두 근 중 한 근만이 마이너스 4와 2분의 P 사이에 있다. 라고 풀자. 알았죠? 뭐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이거밖에 없네요. 그래서 두 근이 모두 이 사이에 있다라고 해도 결국 근의 분리. 요 좌변에 있는 함수를 fx라고 잡아주게 되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이 사이에 있으세요. 거든.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나오면서 만나는 두 점이 전부 다 마이너스 4와 2분의 p 사이에 있어. 그래서 함수값의 부호 양수.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으니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 여기 뭐 4분의 p-8 나올 겁니다. 그게 또 이 사이에 있다 해서 한 판 축으로 풀던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도 마찬가지야. 한 근만이 여기 있다. 그 말은 여기에 마이너스 4와 여기에 2분의 p가 있든 또는 여기에 마이너스 4가 있고 여기에 2분의 p가 있든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거죠. 두 개를 대입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f-4에다가 f2분의 p를 곱해요. 그 곱한 녀석이 뭐?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부호가 반대네? 곱해서 음수가 나오면 돼. 해서 끝나. 판축은 보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함수값에 대한 얘기로만 풀면 끝나거든. 판축은 안 보는 문제. 이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사실 내가 다른 풀이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 답은 나오기는 할 겁니다. 알았죠? 두 근이 존재하는데 둘 다 이 범위 안에 있을 때. 두 개가 존재하는데 한 근만 여기 있을 때. 한 근만 존재하는데 즉 중근이 존재하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건요. 여기 안에 포함될 거야. 판별식 0보다 그건 따로 풀 거거든.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끝. 여기까지. 일단 범위로만 내가 얘기만 해줄게요. 방향만. 상의됐을? 네. 일단 정리해봐. 좀 다른 풀이 있을지 없을지 조금만 더 고민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어쨌든 다시 뭐 혼자 내가 계산을 해봤는데 결국 이렇게 나눴더니 먼저 넣어봤었으면 사실 고민이 좀 덜 했겠다, 그치? 어쨌든 요게 뭐 해야 된다. 근이 존재해야 된다. 근데 그 근이 그냥 존재만 하는 게 아니라 밑과 진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였거든. 그래서 아까 한 것처럼 두 근이 존재할 때 두 근이 모두 다 요 범위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두 근이 존재할 때 뭐 하자? 한 근만 여기 있다로 나눠서 일단은 풀어봤어. 근데 그 전에 사실 F-4랑 F2분의 P 둘 다 넣어봤다면 사실 심플한데 안 넣어봐가지고 지금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였어. 그리고 한 근만 존재하는데 그게 요 안에 있다는 건 여기 안에서 판별식으로 0보다 크거나
같다로 풀어버리면 되니까 생략. 요 안에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해봤는데 얘나 결국 F-하나 F2분의 파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F-4 F2분의 P를 계산했더니 그냥 PP 다 사라져버리면서 그냥 양수양수 나왔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단계는 아예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실. 맞죠? 둘 다 양수니까. 그래서 그 두 개의 근이 존재하는데 둘 다 마이너스 4와 2분의 P 사이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본 거지. 둘 다 양수 나와버렸으니까. 그래서 판축 두 개 가지고 답을 보러 가는데 뭐 계산을 하면 어쨌든 P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온대요. 양수 P라는 말은 나도 왜 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P는 8보다 크거나 나왔기 때문에 P의 최소값은 8 하고 끝나는 거라고. 알았죠? 네, 뭐 그렇습니다. 상의됐어? 예. 어쨌든 답은 4번. 정리 끝. 그래서 뭐가 튀어나오면 지금도 이것도 결국 근의 분리잖아.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가 갑자기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 난이도가 높을 수 있거든. 그래서 혹시나 근의 분리에서 내가 막 뭐 한 판축 하면서 풀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풀이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나 좀 거기에서 세부적인 질문을 해야 되는 사람들, 특히 아까 내가 판축 안 봐도 돼 했던 저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사람들은 다 질문하세요. 오늘 그거 받아줄 거든. 오늘 그거 받아줄 거예요. 알았어요? 자, 해나 혹시 내가 판축 안 봐도 된다라고 했는데 저 왜 안 봐도 되는지 알아? 또는 언제 안 봐도 되는지 알아? 일단 영상 끊을게요. 그 얘기 잠깐 하고 가자. 근의 분리에 대해서 결국 좀 자세하게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이제 계속 근의 분리나 실근의 부호는 뭐 영상 잘 보고 와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설명 한 번만 더 합시다. 1학년 거. 일단 근의 분리의 유형은 문제의 생김새 자체가 뭐 지금처럼 해석을 해봤더니 그게 되거나 또는 문제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2차 방정식 존재해야 돼. ax 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의 두 근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면 이건 다 근의 분리다, 그렇지? 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아까 그 예시들 몇 개 보여주면은 두 근이 모두 다 1보다 커요. 2보다 커요. 뭐 3보다 커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형태의 문제 일단 첫 번째 대표적인 근의 분리 문제. 두 번째, 두 근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두 근의 사이에 1이 있다라던가 아니면은 두 근이 모두 다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를 보여주는 문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뭐 다른 말로 보시면 왼쪽이겠죠. 그리고 다른 근은 뭐 마이너스 1과 2의 사이에 있다라던가 이런 형태로 쭉쭉쭉 보여주는 문제들은 전부 다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뭐 함수로 만들어서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에 대한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함수로 바꿔주고 그 함수가 어떻게 교점이 생기는지 그림을 그려줘. 오케이, 주어진 조건 만족하도록 그 그림을 보면서 읽을 수 있는 함수값의 부호, 판별식, 축의 위치를 보면 되거든. 이게 근의 분리야. 알았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은 자 1번 요 녀석을 한번 예를 들어보자. 그래서 어떻게 했다? 주어져 있는 2차 방정식 ax 플러스 bx 플러스 c를 는 0을 왼쪽을 가지고 fx라는 함수, 오른쪽을 가지고 y는 0이라는 함수. 그래서 읽어줄 때 뭐 해요? 이 fx라는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의 두 교점이라고 읽어주잖아. 그럼 만약에 요 첫 번째 거라고 했으니까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커요 라고 하면은 이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지금처럼 함수에 대한 얘기로 고칠 때 그는 교점으로 바꿔주면 되지. 그리고 전부 다 1보다 뭐하다? 오른쪽에 있다. 1. 오른쪽에 있다라고 읽어주는 이유는 뭐야? 그는 x좌표야. 교점에 대해서도 x좌표가 1보다 크다라는 얘기라서 1보다 오른쪽에 있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이 fx라는 함수를 보고 x축이라는 함수를 보면서 두 개의 교점이 모두 다 1보다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한 판축을 보러 갈 때 축축축 f라는 함수에 1을 넣었더니 양수 판별식은 뭐 그냥 뒤로만 쓸게요.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문제에서 두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다면 0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지막 축의 방정식은 지금은 내가 어쩔 수 없이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쓰겠지만 실제로는 계산이 될 거고 그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축이 어디보다 1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라고 읽어주면 되잖아. 이게 한판축 문제야. 아까도 한 문제 풀었었고. 자, 근데 2번 요 중에서 뭐 4번 네 번째 형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 가보자. 자, 두 근의 사이에 1이 존재해요 라는 문제. 그래서 일단은 뭐 존재한다, 근이 존재한다, 어느 위치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이 녀석의 두 근 사이에 1이 있다 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근이 불린 걸 알았고 함수로 만들어서 그래프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보면서 한판쭉 푼다. 어쨌든 이걸 흐름을 잡았다면은 또 fx라는 함수와 x축이라는 함수의 두 교점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자고. 그 두 교점 아이고야 사이에 1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거에 맞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슉 fx 그 다음에 슉 x축 그리고 두 근 뭐야? 요거죠. 그 사이에 1이 존재하세요라는 거는 그런데 1 찍으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도 일단 기본적으로 한판축 보는 게 맞습니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함수값을 볼 거예요. f에다가 뭐 넣을 거예요? 1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오고 그게 뭐? 이번엔 내려갔으니까 음수지. 맞지? 자, 근데 여기서 판도 보면 되고 축도 보면 되는데 판별식을 잘 한번 생각해봐. 판별식이 결정하는 게 누구야? 방정식에서는 실근의 개수, 함수에서는 만나는 점의 개수. 판별식 0보다 크게 나타나는 거는 일단 만나는 점을 발생시켜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내가 그린 걸 잘 보면 최계책에서 양수거든. 근데 하면서 뭐 했어? x축보다 내려가는 부분을 발생시켰어. 그럼 뭐 어때 얘들아? 무조건 음수가 되는 곳이 존재한다면 무조건 내려가면서 두 중에서 만나지 않아? 이미 요 놈에 의해서 두 중에서 만났는데 굳이 또 판별식이 0보다 크게 나왔다. 또 두 중에서 만나세요라고 할 이유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판별식 쓰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써봐야 얘보다 넓은 범위야. 교집합을 찾을 때 이게 어차피 사라져요. 그래서 판별식을 볼 필요가 없어진 거야. 오케이? 두 번째 축방은 비교 대상이 아까 1보다 오른쪽 이런 게 있었지. 근데 지금은 어때? 비교 대상 자체가 1밖에 없는데 1의 정확한 위치 알아 몰라. 두 근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그 두 근 사이에 여기에 1이 있는지 여기에 1이 있는지를 몰라. 근데 축은 어디 있어?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축의 비교 대상이 1밖에 없는데 1보다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비교할 수조차 없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함에서 끝나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왠지는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은 보자마자 판축은 안 봐도 됩니다라는 걸 뭘 보고 판단하냐면 결국 그림을 그려봤을 때 함수로 해석을 해봤을 때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만나는 점 사이에 뭔가가 찍히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오면 무조건 함에서 끝내세요. 판축 자체를 볼 필요 없습니다. 바깥편에 막 이슬 찍히고 여기 막 5가 4가 찍히고 하더라도 가운데에 뭔가 1, 뭐 0, 마이너스 1, 2 이런 게 찍혀 있다면 무조건 함에서 끝나는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야. 알았어요? 판은 왜 안 본다? 어차피 함수값의 부호 따질 때의 범위보다 넓은 범위라서 교집합하는 의미가 없어서. 축은 왜 안 본다? 비교 대상이 없어서. 알았습니까? 이해됐어요? 끝. 여기까지 이제 근의 분리는 완료. 앞으로 이제 근의 분리가 혹시나 또 튀어나온다고 해도 이제 질문 안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오늘 어디? 부등식 하러 갑시다. 뭐 책 문제는 얼마나 풀지 모르겠는데 지수로그 부등식 오늘 해서 마무리 지어봅시다. 지수로그 부등식으로 갑시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뭐 요거 정리하는 거 한 번 더 볼게요. 결국 부등식도 방정식과 크게 다르다. 똑같다? 똑같다. 알았죠? 한쪽이 다항꼴, 한쪽이 지수꼴이면 그거는 함수로 해석하기. 대신에 부등식이다 보니까 위아래로 해석을 할 거고 만약에 이제 한쪽이 지수꼴, 한쪽이 로그꼴, 한쪽이 지수꼴, 반대편도 지수꼴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할 거고 그냥 진수들끼리 비교하든 지수끼리 비교하든.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밑이 같냐 다르냐로 넘어가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지수로그 부등식을 바로 한번 문제 풀면서 들어갈 거예요. 바로 예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제를 먼저 보여주자면은 자, x에 3x 플러스 1승과 x에
x 플러스 5승을 가지고 비교했을 때 왼쪽이 더 크대. 그때 양수 x에 대하여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x의 범위, 즉 해를 지금 당신들이 구해보세요. 알았죠? 두 번째, 한 번째 더 갈 겁니다. 이번에는 로그도 바로 가볼까? 밑이 2분의 1짜리입니다. 진수가 x제곱 마이너스 19, 그 다음에 마이너스 로그 2분의 1에 이거 방학 때 참고로 풀었던 문제다. 마이너스 5, 그리고 얘는 로그 2분의 1에 5까지. 자, 간다. 두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기. 자, 결국 지수 방정식이나 로그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와 동일하죠. 양변이 어때요? 밑이 똑같은 지수 부등식, 밑이 똑같은 로그 부등식. 그래서 누구끼리 비교하면 된다?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는데, 자, 지수 로그 방정식과 지수 로그 부등식으로 들어오다 보면은 뭔가 달라지는 게 하나 있었어. 자, 누구 있었다? 간다. 부등식의 경우에는 방정식과는 달랐던 녀석 하나. 누구죠? 방정식에서는 분명히 관심이 없었어. 누가? 밑의 범위가. 부등식에서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관찰 대상이 되었습니다. 즉, 이 문제 푼다. 3x 플러스 1이라는 지수와 x 플러스 5라는 지수로 비교하는 것까지는 맞아. 맞죠? 그런데 누가 커? 왼쪽이 크니 오른쪽이 크니? 그거는 밑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죠. 밑이 만약에 x죠.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지수가 클수록 그 값도 커질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밑 x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라면 그때는 지수들의 대소 비교는 원래 수의 대소 비교와 어떻다? 부등호 방향이 반대가 됐을 거야. 맞죠? 그래서 이 녀석을 풀어주게 되면 누구? x가 뭐예요? 2보다 커지고요. 얘는 x가 뭐예요? 2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때 요거가 뜻이 아니라 요 녀석에서는 이 범위, 즉 x는 2보다 큰 범위. 두 번째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 겹치는 거 뭐예요? x는 0과 1 사이. 그래서 요게 답인 거지. x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x는 2보다 크다. 맞죠? 그래서 밑의 범위에 관심을 둬야 된다. 그럼 요 로그는 이번엔 밑이 미지수가 아니다. 그쵸? 그냥 똑같은데 그 범위가 어떻게? 2분의 1이니까 1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니까 양변에 있는 진수들끼리 비교할 때 뭐한다? 부등호 방향을 거꾸로 가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풀 거야? x-5분의 x제곱 마이너스 19로 풀래? 이것도 뭐 상관은 없지만 굳이 처음부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그래서 로그 상태에서 먼저 우변으로 넘어가서 로그 더하기 로그를 만들었다 치고 진수끼리 비교하자. 암산. 좌변의 진수는 x제곱 마이너스 19고요. 우변의 진수는 이제 둘이 곱해주면 되니까 5x 마이너스 25가 됐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뭐 하면 되겠네? 부등호 방향은 거꾸로 가시면 되겠네요. 맞지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넘어 뭐야? 플러스 6이야? 플러스 6이 0보다 커지세요. 2와 3 마마 붙여주면 x는 3보다 큽니다. 또는 x는 2보다 작아집니다. 요게 되는데 요게 답일까? 아니죠. 뭐가 답이야? 자, 그래요. 우리 뭐 했었어 지난 시간에? 로그 방정식 하면서 로그 얘기했었지. 자, 이건 지난번에 썼던 거니까 그냥 말로만 할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상관없이 로그는 무조건 뭐? 밑과 진수의 조건 만족하세요라고 했잖아.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 확인을 하라고 했는데 뭐 처음부터 범위를 찾았다 치면 이게 양수가 돼야 됩니다. 뭐 x는 루트 19보다 크다 뭐 이런 범위 나오겠지. 그다음에 얘도 뭐야? 양수가 돼야 됩니다. x는 5보다 커요. 얘는 이미 양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세개 교집합 범위 찾아줘야 되는데 결론은 5보다 크다가 나와야지. 그래서 혹시 요걸로 답 쓴 사람들은 다 틀린 거죠. 자, 위에 거 맞은 사람 손. 밑에 거 맞은 사람 손. 걔 똑똑하구만. 잘하네. 그게 부등식이야. 그럼 부등식 별거 없다, 그쵸? 그래서 기본적인 부등식 풀면서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되는 녀석들 문제 한번 싹 풀고 나서 한 방에 풀이 싹 진행할게요. 자, 방학 때 내가 또 보여줬던 문제 몇 개랑 또 이제 또 새로운 문제 몇 개랑 해서 보여줄 건데요. 일단 가보자. 이거는 한번 너희들 방학 때 다 틀렸던 문제인데 이제는 맞겠지. 를 만족하는 x의 범위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요거는 사실 말했던 건데 최근에 내가 설명했던 건데 다 잘 하겠지.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이거랑 자, 요 세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일단 좌변 로그입니다. 우변도 로그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 1이 아니라 뭐로 보여야 한다? 로그 3의 3. 그치? 그래서 얘가 로그 3의 3이니까 누구끼리 비교하자? 진수끼리 비교하면 되고 여기서 습관적으로 막 가지 말고 누구끼리 비교할 때 그 진수끼리 비교를 할 때 부등호 방향 보기 위해서 밑의 범위 항상 확인. 그래서 그대로 갑니다. 그럼 한 번 더 이 3이 3이 아니라 로그 3의 27로 보이잖아. 그러면 진수끼리 한 번 더 비교할 때 x는 일단 27보다 작다는 건 확실해. 맞죠? 근데 로그 부등식이었어. 로그 방정식이나 부등식은 마지막에 항상 뭐 확인?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 그래서 뭐보다? 아, 진수니까 0보다 크다. 자,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답 나온 사람 손? 하나. 너는? 그대로 나왔어? 둘. 상현이는? 셋. 다르게 나왔다는 얘기야? 아, 오케이. 예담이는? 이대로 나왔어? 셋. 셋 다 틀렸어요. 상현이 혹시 답은? 그렇지. 이 새끼들아. 두 사람, 내가 뭐 하라 그랬어? 밑과 진수의 조건을 확인하는 거는 x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로그를 기준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x 맞아 0보다 큰 거. 근데 이것만 진수가 아니잖아. 누구도 진수야. 이거 전체도 진수잖아.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다도 있어야 되고 이 0은 0이 아니라 뭐야? 로그 3의 1로 가면은 진수끼리 비교할 때 얘가 이렇게 돼야지. 그죠? 조심해야 된다. 다시 한번. 밑과 진수의 조건은 누구를 기준으로 생각한다 항상? x라는 변수만 기준으로 자꾸 보지 말고 로그들마다 전부 다 밑과 진수의 조건 확인하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요? 알겠냐고? 알았냐고? 자, 다음 두 번째. 이 녀석 대소 비교하러 갈 건데 얘들아 전부 다 밑이 얼마야? 1이죠. 아니, a죠. 맞죠? 그래서 밑이 a인 누구를 보면서 가면 되겠네? 지수함수를 보면 되겠네. 이거는 언제도 얘기했었냐면 우리 지수 로그 처음 할 때부터 사실을 했던 녀석이야. 뭐 밑이 똑같으면은 a의 x승이라는 지수함수 보면서 가면 돼. 물론 그때는 밑이 항상 1보다 큰 놈만 나왔기 때문에 그리지 않고 지수가 크면 무조건 큰 놈. 로그에서는 진수가 크면 큰 놈. 맞죠? 근데 이제는 밑이 범위가 1보다 작거나 뭐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는 그래프를 보면서 간다. 자, 간다요. 그래서 여기다가 일단 뭐 넣어야 돼? 첫 번째 녀석. 지수 1 넣어줘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1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보기 위해서 요 녀석이 1이니까 대략 눈대중으로 여기를 1이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뭐야? A의 1승이다. 맞지? 두 번째. 이번에는 뭐 해보자? A의 A승을 가보고 싶어. 맞죠? 그러면은 지수의 누구를 A를 넣어야 되니까 X좌표에서 A를 찾아줘야겠네. 방금 A의 위치 대략적인 위치 나왔지. 0과 1 사이에는 어떤 놈? 좀 0에 가까운 놈. 그래서 여기에 A의 1승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그걸 넣었을 때 나오는 얘가 A의 A승이고 확실한 거는 시끄러. A의 1승보다는 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녀석도 똑같이 밑이 A인 지수꼴인데 지수가 뭐야? A의 A승. 그럼 방금 나온 그 파란 색깔 A의 A승이 A의 1승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 사이 어딘가에서 뭐 1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얘가 A의 A승이니까 그걸 넣었을 때 나오는 놈은 그 사이에 있다. 그치? 그럼 대소비계 끝났죠? 제일 작은 거는 A, 두 번째는 A의 A 승승,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큰 거는 A의 A승. 알았음? 남 알겠음? 초록 색깔 한 번만 더. 그러니까 요 녀석만 보면은 얘가 지수잖아. 얘가 지수고 얘가 지수란 거는 이 지수 함수에다가 x 좌표로서 a의 A승을 찾아서 대입을 해야 된다고.
그때 X좌표 A의 A승 아직 없었잖아. 그럼 방금 구한 요 파란 색깔. 요 파란 색깔 녀석이 A의 A승이잖아. 이걸 X값으로 돌려와야 된다고. 그럼 X값에다가 A의 A승을 표현하고 싶은데 얘의 위치가 어디야? 빨간 색깔 A의 1승과 1 사이에 있지. A의 1승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A의 A승. 이래 조금만 가깝게. 뭐 그게 가깝다 멀다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에 넣었지. 그때 나온 이 Y좌표가 A의 A제곱 승. 알았음? 그래서 밑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이거 교과서에 있어요. 알았죠? 꼭 잘 봐두고 뭐 무조건 당연히 맞추세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얘기. 근데 이거는 최근에 했었던 얘기지. 그지? 최근에 한번 살짝 보여줬던 얘기야. 언제? 그냥 지수, 그냥 로그 하면서 했던 얘기야. 그때 나중에 이거 설명할 거야 라고 했던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자, 어떤 서로 다른 두 수의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부등식 자체는 크다 작다라서 대소 비교거든. 서로 다른 두 수, 물론 그 두 수는 지수꼴 로그꼴이겠죠. 를 대소 비교하고 싶어.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를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뭔가 기준이 같아야 돼. 그럼 여태까지 만났던 문제는 지수 단원에서 만났던 것도 마찬가지, 로그 단원에서 만났던 것도 마찬가지, 방금까지 풀었던 녀석들도 마찬가지. 결국은 뭐가 다 똑같았어, 항상. 밑이 똑같았단 말이야. 지수 로그에서는 밑이 항상 1보다 큰 놈으로 똑같았었고, 지금 이제 밑이 1보다 작은 놈도 등장을 하게 된 것 뿐이고. 어쨌든 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뭐끼리 비교? 지수꼴은 지수들끼리 비교했고, 로그꼴은 진수들끼리 비교했잖아. 그런데 항상 밑이 같냐? 아닐 때가 있거든. 그 기준이 같아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항상 같아야 한다. 여태까지는 항상 그 기준이 항상 밑이었어. 근데 이제는 밑이 달라졌잖아. 하나는 3, 하나는 8. 그래서 뭐뭐뭐 봐야 된다고 했었어. 밑, 함, 정. 이 바로 그 기준의 후보가 됨. 밑이 같은 거. 함수값. 함수값은 뭐야? 2의 x승 할 때 그 2의 x승 자체가 함수값이지. 지수 함수로 생각을 하면. 그래서 그 녀석의 값. 그 다음에 정은 정의역이라 부르는데 지수꼴에서는 그 지수, 로그꼴에서는 진수가 정의역이죠. 맞죠? 2의 x승이라고 하고 로그 2의 x라고 부르니까. 그래서 그 정의역이 같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확실하게 누가 미치입니다, 함수값입니다, 정역입니다가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가 하면은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있어. 그럼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은 절대로 같게 할 수 없는 녀석을 보면 된다라고 했었음. 자, 두수 한번 보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밑은 3과 8을 어떻게 같게 만들어? 달라. 함은 함수값. 요 녀석과 요 녀석에 대한 얘기죠. 같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게 잘 보이면 다행인데 안 보였다 치자. 정의역을 갖게 할 수 있냐? 아니지. 정의역의 대소 비교를 물어보는. 우리는 이게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갖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 그래서 반드시 함수값을 갖게 하면 됩니다라고 보이게 돼. 아닌 놈이 명확해. 알았음? 자, 그래서 어쨌든 함수값을 갖게 해야 되고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곱을 합니다. 9의 A승이 25가 됐어요. Y좌표가 이제 똑같아졌죠? 그럼 너희들이 이제 뭐 한다? 두 개의 지수함수를 그려. 하나는 9의 X승. 하나는 좀 더 완만하게 8의 X승. 그때 1보다 큰 어떤 Y좌표 25가 나오도록 하는 이 X값이 A가 된 거고 이 X값이 B가 된 거니까 누가 봐도 B가 오른쪽에 있다는 거 보이잖아? 됐죠? 요렇게 대소 비교를 해주면 된다. 알았지? 그런데 자, 이 문제 두 개를 또 비교를 해봅시다. 이것도 교과서는 아니고 정확하게는 모의고사 기출문제인데 이거 지어도 되지? 모의고사 기출문제 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하면서 갈 거야. 아마 마플 시너지 있었던 걸로 기억해. 행인인가 소설인가 있는데 이거 모의고사 학교 시험에서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두 문제입니다. 이거 놓다가 얘와 얘를 대소 비교해 주시고요. 관계를 찾아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두 문제입니다. 로그 2의 n 플러스 2와 로그 3의 n 플러스 3에 대하여 대소 비교를 해주세요. 자,
이 수 자체에 대한 대소 비교야. 알았지? 뭐 이쪽이 큰지 이쪽이 큰지 두 문제 지금 풀어보세요. 예담이 혹시 풀었어? 아, 위에 거는 풀었지. 자, 위에 거는 맞춰져 있잖아. 누가? 밑함정의 정이 진수가 맞춰져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 위에 거를 풀 때는 뭐 하면 되냐면 밑이 2인 로그 함수 봐. 밑이 3인 로그 함수. 자, 상윤아, 얘가 로그 2x냐 아니면은 얘가 로그 2x냐? 하나는 로그 3x일 거야. A, B. 누가 로그 2x야? A가 로그 2x죠. 그래서 요거 그다음에 요거 라고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헷갈리면은 y좌표 1이 되기 위한 진수 2, 3 해서 찾아도 된다.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이제 뭐 해주세요? 똑같은 n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n이 일단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자연수라서 1보다 큰 놈일 거거든. 그래서 n 플러스 3을 넣어주게 되면 나오는 놈은 로그 2x가 더 커.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자 대소 비교를 하고 싶어요. 밑, 함, 정 비교를 하고 싶은데 자 밑은 같을 수 있어 없어? 하나는 반드시 로그 2, 밑이 2인 로그고 하나는 밑이 3인 로그니까 절대로 같게 할 수 없지. 그리고 함수값은 이 값 자체에 대한 대소 비교를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우리가 같게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지. 맞죠? 그러면 이제 정을 반드시 맞춰야 돼. 정이요. 그럼 아까처럼 진수가 똑같으면 당연히 그 녀석 자체를 정형으로 바라보면 되지만 이번에는 정형을 갖게 해야만 하는데 달라. 그러면 뭐로 바라보면 돼, 해나야? 정의역이 뭐다? 갖게 해야 되거든. 정의역이 뭐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정의역으로 생각하? n까지만 정의역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정의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 했지. 그래서 함수 자체를 그릴 때 어떻게 하세요? 로그 x, 로그 2의 x, 로그 3의 x를 그리는 게 아니라 로그 2의 x 플러스 2, 로그 3의 x 플러스 2를 그리면 돼. 그러고 나서 정의역에다가 n을 넣어버리는 거잖아. 뭔 말 알?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로그 2x 좀 완만하게 좀 이따 로그 3을 이렇게 좀 더 뾰족하게 그릴게요. 자, 요 녀석이 로그 2x였어. 뭐야? 1,0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왼쪽으로 당길 거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0까지 갈 거니까 이렇게 그려주면 이게 뭐다? y는 로그 2의 x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두 번째 요 녀석 로그 3x였겠죠? 요 녀석을 x축의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3만큼 당겨주세요. 그래서 얘가 1,0을 지나서는데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왔잖아.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다? 요렇게 됐을 거야. 맞죠? 여기서 뭔가 크로스 되네. 그거 정확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요 함수를 그린 겁니다. x에 뭐 넣어보자? 빵빵 넣어봐. 빵 넣어주면은 로그 3에 3, 1. 얘도 빵 넣어주면 로그 2에 2, 1. 그래서 0,1에서 만나고 있었다. 그 y축의 왼쪽은 당연히 이게 더 위에 있겠지만 y축을 지나면 무조건 얘가 위에 있게 돼요. 거기다가 누구? 자연수 n. 양수 n을 넣어주게 되면 나온 놈은 얘가 무조건 크잖아. 그래서 정의역을 n으로 바라보고 함수를 로그 2의 x 플러스 2와 로그 2의 x 플러스 3으로 바라보고 그리면 된다. 여기까지가 이거 방학 때 했던 문제 그대로 다시 한번 풀어본 거야. 오케이? 결국 마플로 책이 바뀌었죠. 말레피엠에서. 근데 말레피엠에서도 결국은 계속 이 문제가 나왔었어. 식만 살짝 달라진 채로. 오케이? 마플 시너지도 뭐가 달라질까? 뭐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고 응용되는 문제들이 좀 더 등장은 하겠지만 실제로 책에 다루고 있는 수록되어 있는 문제들은 지금 내가 보여주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부등식은 대소비교하러 갈 거고 뭔가 기준 하나를 맞추러 갈 거고. 오케이? 지수 부등식이 로그 부등식이 근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밑이 또 같아져 있는 상태일 거야. 그래서 뭐 하러 가는 거? 계속 진수끼리 비교하고 지수끼리 비교하는데 밑이 범위 처음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로그 부등식에서는 또 마지막에 뭐 확인하는 거? 이거는 방정식 때도 했던 거지만 밑과 진수의 조건 마지막에 확인하는 거. 계속 똑같은 작업 반복일 거라서 일부러 책 문제도 뭐 거의 똑같고 내가 보여준 문제도 일부러 그냥 똑같이 줘봤어. 알았어? 이거 이제 대수 비교 해주는데 자 여기서 또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오늘 마칠게요. 방정식에서 했던 얘기 중에 이거 있죠? 이거는 까먹었을까봐 그냥 한 번 더 하는 건데
이거 문제 만나면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무조건 뭐 푼다? 대답 안 하면 안 맞춰. 뭐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풀어줍니다. 부등식도 똑같아요. 알았죠? 끝. 오늘 수업 여기까지. 남아있는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단원 문제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이제는 행일과 서술형도 껴있을 거라 문제량이 조금 많겠죠. 지난 시간보다는. 자, 아무튼 다음 주 수요일까지 풀어오시면 되고 잘 가요. 수요일에 봅시다.